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부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어요.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51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휴가 시즌이 됐는데 네. 또 정말 간만에 해외여행 한번 계획했더니 또 원달러가 이렇게 튀어버리더라. 예. 뭐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 정책 설명할 때 보면은 우리 해외 투자 활성화하겠다라고 대책 막 쏟아졌었죠. 그거 왜 한 겁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대한민국 내부에 머물고 있는 달러를 바깥으로 퍼다 날라서 원달러 환율 들어 올리겠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그대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얼마나 진행했길래 아직 진행된 거 크게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달러 관련돼서 우리 원화가 과대 고평가돼 있었던 구간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엔화도 그랬어요. 엔화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뭐 안전자산화 계산되다 보니까 엔화가 항상 고평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고평가에서 이제 슬쩍 돌아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베가 기름 붓고 불 지르고 한 거죠. 그래서 엔화의 약세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원화값에 대해서 지금 힘 있는 국가들 모두 다 자국 통화 약세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원화도 상당 부분 약세 드라이브의 요인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뭐 원달러 저 추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네. 뭐 느린 속도는 아니거든요. 좀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채권 부분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채권 보유하고 있던 양이 107.5조, 그러니까 107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보니까 105조가 안 돼요. 특히 7월 금통위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때려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금리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리 PPT 한번 보시죠. 금리 자료 한번 보시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3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하고 한 40bp, 뭐 많이 벌어지면 50bp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내려오고 있는 건데 금리가 내려올 것 같으면 역전 현상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밑으로 국고채 수익률 3년물이 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닿거나 치고 내려가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애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1.5%대로 내려와 있는데 스프레드 한번 보시죠. 25bp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고 내려오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희석돼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리가 더 못 내려간다. 금리가 더 못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더 못 오른다는 얘기고 최근 원화 값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약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이 줄거나 일부 외국인들은 환차 손이 나거나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했다.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도 돈이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뭐 결과값이 좀 좋지 않게 나올 텐데 통상적으로 주식하고 채권하고 외국인들 돈이 다 빠져나갈 때는 대한민국 시장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없더라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고 금리가 하락을 멈췄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느냐.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보여드리고 싶은 표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채권, 지금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르니까 외국인들도 채권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니 뭐니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아실 텐데 채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힌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ER 값도 10배가 안 돼요. PBR 값은 1배를 하회하고 있어요. 때마침 싸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쪽으로 굳이 무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후반 시장, 지난주 초반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뭐 30포인트대 올라가고 뭐 시장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았습니다만 지난주 후반 기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 기장 안 좋았었던 이유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안 좋았습니까?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2조 어쩌고 네. 얘기가 나왔고 뒤이어서 삼성중공업이 벌써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놓은 상황인데 1조를 뭐 더 반영해야 되네 안 되니 그러면은 뭐 중공업한테 철판 팔아먹는 포스코 철강 뭐 이런 쪽도 내려갔고 조선에다 돈 빌려준 은행 뭐 대거 내려갔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뭐 삼성 SDS 제외하고는 뭐 제일모직 뭐 삼성물산 모두 다 호재 노출로 빠지는 모습 보였고 매도가 한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극빈값으로 지난주 갔었던 조선주들, 뭐 은행주들 이런 쪽의 수급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전체적인 수급이 크게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6주 만에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인데 외국인들 플러스 들어온 양보다 기관들 매도 나간 게 훨씬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핫하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죠.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된 점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늘었습니다만 지난주 극빈값 뭐 조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싱돼서 매도가 쏟아졌다라는 점.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이 독일 의회도 통과를 했어요. 지금 재무장관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도 50% 이상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의회를 통과했어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그렉시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지난 주말에 중국 국영은행들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1조 3천억 위안을 풀었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야 중국 때문에 안 돼, 그리스 때문에 안 돼, 뭐 저것 때문에 머리 아파 라고 얘기하던 것들이 모두 다 해결 수순이거든요. 지금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가 MRI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리스크 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후반 반응은 극빈값한테 불리하게 진행이 됐을 뿐이다. 시장에 대해서 뭐 숏마인드로 시장을 볼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문제는 앞서서 뭐 조선주들 역시 살펴봤듯이 조선 뭐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등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세뇌된 건데 가이던스 대비 잘 나오면 호재, 가이던스 대비 못 나오면 보통 악재.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가이던스 누가 주는 거예요? 뭐 증권사에서도 제시를 하고 네. 그렇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전년 순수한. 동기 실적을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실적 대비 늘었어 줄었어를 먼저 판단을 하고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거야 하회하는 거야를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보질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가 가이던스 상회를 얘기하고 있는지 가이던스 하회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분위기 한번 보게 되면 1분기는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난 4분기 실적이 너무 밑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다 내려잡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1분기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실적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위로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뚜껑 열 때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못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고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4분기 실적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하향되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실적보다 매우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이미 신저가 상태거든요.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어닝이 불리하게 나오면 불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신저가 상태에서 어닝이 불리하게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그냥 손쉽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가이던스를 하회할 거니까 기간이 팔아. 기간이 팔면 빠져. 그러면 주식을 지금 살 이유가 없어.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대형주 쪽에서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을 보는 우리의 기준점은 YOY 실적이지 가이던스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에 대형주 중에서 우리한테 소위 짱돌을 날린 뭐 대형주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 20만 원도 하회하고 있어요. 네, 근데 포스코가 실적을 내고 나서 다음날 시가서부터 빠졌나요? 아니에요. 다음날 시가는 견조했어요. 보합을 냈습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조선 쪽에서 급빈값 현상이 되다 보니까 네. 조선한테 철판 갖다 파는 애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대규모 구조조정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쪽으로 하락세가 좀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아침에 포스코는 분명히 약세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 시세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와요. 소폭 상승이네요. 네, 그래서 어닝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밑에까지 반영을 했으면 사실 어닝이 잘 나오고 20만 원 밑에 가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닝이 안 나오니까 20만 원 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주도 뭐 대기하고 있는 타자가 있죠. 현대차가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FM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실적 가이던스는 1.7조 원 수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증권사들 가이던스는 1.5조 원 수준이거든요. 기관들 수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일 팝니다. 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어떠냐 이 부분이죠. 전년 동기 때는 실적이 2조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8조 나왔었고 3분기서부터 어닝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3분기 때 1.65조, 4분기 때 1.87조, 그러다가 이번 1분기 때 15년 1분기 때 1.59조가 나오면서 큰일 났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이던스는 1.5조 원 수준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신저가에 와 있는 상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이 잘 나왔는데 신저가에 나와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어닝이 불리하니까 신저가에 와 있는 거고 그럼 실적을 공개한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 거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 원달러 말씀드렸고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고 어닝 뭐 불리한 부분 공개되고 나면 지난주 포스코 중공업 아니었으면은 20만 원 밑에 봤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가이던스가 높아져 있는 쪽은 가이던스보다 잘 나와야 본전 측입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이미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가이던스보다 못 나와도 크게 손해볼 게 없거든요. 이미 신저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전되는 시점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쳐다볼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